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어가겠습니다. 4월 역시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상당히 좀 자동차 시장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인데 자, 이 안에서 주목해야 될 기업이 또 있죠. 이 엔저를 등에 업고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바로 일본 기업들입니다. 자, 오늘 이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기업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업 소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 생산량 또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최대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연간 1,00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고요. 또한 시가총액으로는 일본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특히 경차를 생산하는 다이하츠 공업과 또 이 상용차를 생산하는 히노 자동차 등 수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도요타 자동차는 지난 1933년에 설립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도쿄대 공업학과를 졸업한 도요타 키이치로라는 졸업생이 설립한 회사로 지난 1936년에 최초의 자동차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후 1950년대에는 이 코로나를 출시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세단 중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로 기록에 남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후에는 미국 시장을 위한 고급 브랜드 렉서스를 출시하면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었는데요. 이외에도 이 캠리, 크라운, 프리우스, 시에나 등 너무나 많은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판매량 1위에 달하는 자동차 회사 도요타 자동차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캠리, 김태희의 자동차로 워낙 유명하죠. 예, 거기에 프리우스, 그리고 이제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까지 두말하면 이제 잔소리라고 할 만큼 이제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도요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기업에 대해서는 키움증권 김동근 연구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도요타입니다. 이 종목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최대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 자동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요타는 ADR 형태로 미국 뉴욕 거래소에 등록되어 거래가 되고 있고 심볼명은 TM입니다. 현재가는 137.55달러이며 업종은 자동차입니다. 52주 최고가는 145.8달러, 최저가는 107.53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평균 거래량은 25만 5,253주가량 되며 시가총액은 2,349억 8,700만 달러입니다. 도요타는 생산량 기준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이며 매출액 기준 세계 10위 기업입니다. 연간 1,000만 대 이상의 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매출액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일본 제1위 기업입니다. 자동차 브랜드로 도요타, 히노, 렉서스, 렌츠, 사이언 등이 있고 자동차 제조 외에 금융사업, 주택사업, ITS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시가총액은 일본에서 2위에 올라 있는 소프트뱅크보다 2배 이상 많으며 현재 도쿄, 뉴욕, 런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도요타 기업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요, 연구원님, 주요 연역과 이 기업의 산업성장 스토리는 어떻게 좀 전개가 되어 왔나요? 예, 도요타는 1933년 도요타 자동방직기 제작소안에 개설한 자동차 연구실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1937년 별도의 법인으로 도요타를 설립하게 됩니다. 1947년에는 모델 SA를 시작으로 상업용 승용차를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태평양 전쟁 동안에는 트럭 생산을 전념하며 성장하였습니다. 1955년부터는 도요펫, 크라운, 프리운, 퍼블리카 그리고 코로나 등의 자동차들이 성공과 도요타 생산 방식인 JIT 시스템 정착, 생산 혁신과 경영 안전성이 바탕되어 1960년대 일본 자동차의 선두주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다이하츠 공업, 히노 자동차 동업과 업무 제휴를 맺게 되며 1970년대 초반 석유 파동으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 소형차가 인기를 얻게 되자 66년부터 생산된 코롤라가 각종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제일 좋은 소형차로 인식되면서 미국 자동차 시장을 장악합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자동차 모델 수를 계속 늘려가면서 엔진과 스타일을 조금씩 달리해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했고 70년대 중반에 들어서 일본 수용차의 33%를 장려하게 되며 1975년 미국 시장에 27만 8천 대를 팔아 폭스바겐을 앞지르고 미국 내 수입차 판매 1위에 오르게 됩니다. 1980년대에는 분리해 운영해 오던 도요타 세일즈 코퍼레이션을 지금의 도요타 모터스 코퍼레이션으로 이름을 바꾸고 합병하게 되고 1983년에 발표된 캠리는 1988년부터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면서 94년 최고의 차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공을 거두면서 세계적인 회사로 발전하였습니다.
1990년대 렉서스가 고급차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 벤츠나 BMW 버금가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성공을 거둔 비결은 뛰어난 경영 전략과 사원들의 단합한 힘, 그리고 위기마다 좋은 기회를 만나 새로운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1990년, 예.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예, 1990년대 들어 일본의 경제가 나빠지면서 잠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계열 관계를 강화하고 차종 개발보다는 마이너 체인지를 통해 모델을 늘리는 전략을 피며 오늘날 미국과 유럽의 대시장을 공유하는 최고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현재 도요타는 일본에서 1위, 세계에서 2위 자동차 업체로 1년에 800만 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높은 품질, 뛰어난 엔진 그리고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요타의 성장 스토리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요타의 종목 수익률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현재 기준에서 이제 장기 3년에서 단기 1개월까지 좀 어떤 수익률 추이를 보였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에 따른 어떤 실적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수익을 거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의 선정과 중국 북부의 새로운 조립 공장을 건설하여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인 만큼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요 실적 보시면 이제 2014년 이후 급속도로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등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2014년 진행된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순이익이 급증한 이유입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판매 호조 추세를 이어가면서 비용을 억제하고 신규 시설 건설을 잠시 중단한 데 따른 효과로 매출액 대비 이익 부분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달러 강세가 예상되고 엔화 약세가 예상되는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결과를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저 역시 긍정적인 포인트로 가장 1순위로 꼽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도요타에 대해서 투자 매력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투자 포인트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2012년 이후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2014년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 자동차를 폭스바겐에 내준 도요타는 2015년 1분기 다시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표 브랜드인 현대자동차를 비교해 보았을 때 도요타는 엔저 현상과 북미 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며 전망을 밝게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현대차는 일본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이 낮아져 실적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도요타의 실적이 계속 질주하고 있고 엔화 약세로 확보된 가격 경쟁을 통해 수익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가격 인하와 인센티브, 확대 전략을 펴면서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으로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 현대차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도요타는 판매 호조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요타는 미래 기술력 증가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2014년 말 수소연료 전지차 미라이를 출시하였고 새로운 운동 안전 시스템인 도요타 안전 센서를 2017년 말까지 대부분의 승용차에 장착할 예정이 있습니다. 도요타는 수소차인 미라이 생산 대수를 연간 700대로 설정했지만 관공서와 기업뿐만 아니라 부유층 개인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수주 대수가 벌써 1,400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현 생산 체제로는 납기일까지 최소 3년은 걸리기 때문에 생산 설비 확충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 수소탱크 생산 설비를 확장하고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요타와 관련해서 외국계 애널리스트들 투자 의견 어떤 의견을 보이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이 부분 좀 살펴주시고요. 자, 이를 바탕으로 좀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볼룸버그 PC로 확인했을 때 외국계 투자 의견이 많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모닝스타와 제프리스 증권 두 기관에서 보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엔저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실적 측면에서는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단은 엔저를 뒷받침으로 하고 계속해서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긍정적인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신데요. 그렇다면 차트를 보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상승 추세선이 깨져서 지금은 단기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10월 중순부터 상승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60일선이 깨지지 않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상승 추세선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방향보다는 상방향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우회선의 저항과 상승 추세선의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나서 다시 145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실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주가의 리레이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요타에 대해서 자세한 투자 포인트와 더불어서 실적 전망까지 살펴주셨는데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김동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해외 직투까지 해서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고요. 저희 잠시 후 3부에서는 또 국내로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